맹모 삼천지교. 이 고사성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네라면 대치일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학원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이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곳이다. 여행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동네가 나는 궁금하였다. 배워서 남주랴, 대치로 떠나보자. 대치로 가기 위해 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경유하여 삼성역으로 갔다. 대치로 간다는데 삼성역에 내린 이유는 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이곳이기 때문이다. 휘문고 출신 한 야구 선수에 따르면 자고로 휘문이란 강남 8합군 노른자 땅으로서 운동장 땅값만 팔아도 너네 학교를 다 사는 학교, 매년 서울대를 수도 없이 많이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데 연고대를 붙어서 재수생이 많은 학교이다. 과연 휘문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가보기로 했다. 삼성역에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하였는데 왜 노른자 땅에 위치했다고 표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일개 여행객이라 학교 정문을 바라만 보는 것에 만족하였다. 휘문고 정문 건너편에는 강남 종로학원이 보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입시학원답게 유서 깊은 휘문고 근처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종로학원을 지나니 점점 더 많은 학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10년 전 재수생 시절이 기억나면서 사실 걷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다. 대치 일대에는 정말 다양한 학원들이 있었다. 입시학원과 어학원은 기본이고 줄넘기 학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걸 돈 내고 배우는 게 맞나 싶다. 교육의 메카답게 대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도 많았다. 이곳은 청소년 쉼터라는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 한다. 근데 이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정도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관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연예인이 별로 없다. 그 자리를 스타 강사들이 메우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이방인으로서 신기할 따름이다. 대치동 학원가를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강남 8합군의 또 다른 명문 단대부고를 지나게 됐다. 휘문고와 마찬가지로 언덕에 있는 이곳은 주변 담벼락에 벽화가 있어서 미관상으로는 괜찮았다.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현지인이 보였다. 뭐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죠. 무슨 요즘엔 지방에서 유학도 온다던데, 방학 때 월세방 잡아가지고 학원 다니려고 모여드는 동네이고, 솔직히 근데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닌 입장에서 그럴 것까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과열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제자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애들이 숙제 안 해오면은 야이 하고 욕도 하고, 숙제 한 3번 안 하면은 손바닥을 이제 자로 때렸단 말이에요. 떼찌떼찌 이러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선생님이셨지만, 근데 요즘은 약간 연예인이랑 팬처럼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기괴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부업으로 인플루언서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경악한 게 무슨 통장에 몇백억 있는 거를 까더라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으면은 나처럼 몇백억 벌 수 있어, 내 외제차를 봐. 이게 그 래퍼들이 하는 일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치동 주민이지만 이상해요. 확실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풀풀 풍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현지인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대치의 상징 실버호스 쇼핑센터로 갔다. 근처에 있는 실버호스 아파트의 상점가이자 이곳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먹거리와 학원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겉모습은 1990년대 홍콩 영화에 나올 법한 오래된 건물인데 실내는 1970년대 홍콩 비주얼이었다. 그래도 대치동에서 본 모습 중 제일 정겨운 편에 속했다. 우리는 지하 상가에 있는 한 칼국수 집에 갔다. 수제비와 칼국수를 함께 파는 섞어서를 주문했는데 맛은 더 이상 표현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그냥 그랬다. 하지만 김치는 맛있었다. 추천해준 현지인의 입맛에는 매우 잘 맞은 듯 했다. 식사를 마치고 쇼핑센터 지상부 계단으로 갔다. 이곳에서 실버하우스 아파트를 보고 흥미가 생겨 내려가서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실버하우스 아파트는 1979년에 건설된 굉장히 노후 아파트인데 직접 돌아다녀 보니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노후화된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다가도 우리 지역 신축 아파트의 몇 배나 비싼 집값을 생각하면 맷돌의 손잡이가 없는 심정이다. 실버하우스 아파트에서 2km 떨어진 곳에는 탑궁이 있다. 2002년에 지어진 이 주상복합은 실버하우스와 달리 노후함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마치 부루마블 호텔과 비슷하게 생긴 형상이 재미있다. 이왕 대치에서 도곡으로 넘어온 김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봉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기나긴 등산이 시작됐다. 험난한 길을 뚫고 마침내 해발고도 95m 정상에 닿았다. 그러나 주변에 나무가 우거진 탓인지 대치와 도곡동 전경은 한눈에 볼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상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매봉산 정상에는 다양한 운동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놀라운 건 실내 헬스장도 지어져 있었다. 이 높은 산에 헬스장을 지은 강남구의 재력도 놀라웠지만 고산지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강남 구민들의 열의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운동을 조금 한 후 하산했다. 매봉산에서 내려와 길을 좀 걷다가 양재천을 지나게 되었다. 강남구의 젖줄 양재천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다. 대치에서 접하기 힘든 몽글몽글한 모습이 꽤나 좋았다. 양재천을 거슬러 내려가다 보니 단천에 닿았다.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는 강변과 녹지가 많은 것이 꽤 인상적이었다. 송파와 접경이지만 주민들 간 왕래는 자유로운 편이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장과 잠실야구장도 보였다. 서울의 가장 치열한 곳에서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대치를 걷는 내내 솔직히 숨이 막혔다. 10년 전 재수생 시절의 공기가 여전히 이 거리를 떠다니는 기분이었고 성공을 향한 집요한 열망들은 이방인인 나조차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여행지로서는 참 친절하지 않은 동네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숨막히는 빌딩숲 바로 옆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편안한 자연 환경이 있었다. 어쩌면 이곳에서 진짜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치열한 학원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함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이 푸른 공간들에서 숨을 고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배워서 남주랴 치열하게 살되 숨 쉴 곳은 남겨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번 대치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